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취재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깍제깍제깍제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국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SNS에 김정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대리 통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은 김정은이를 제거하고요 2인자를 앞세워 가지고 북한을 대리 통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밑에 있었던 그 부통령을 그 노드리게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임시 대통령으로 앉히고 지금 뭐 통치를 하는데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친미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장관 17명을 해고시켰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그런 모델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 노동신문에서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2인자가 지금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한국 내 간첩 명단을 발표를 하잖아요. 뭐 국민의힘에 누가 우리가 심은 간첩이다. 보좌관들 누구 중에 우리가 심은 간첩이다. 뭐 더불어민주당에 누구 의원이 간첩이다. 뭐 이재명이가 북한 왔을 때 이런 그런 했고 뭐 중성맹세했다. 뭐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냥 확 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야 간첩 새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이 특검 뭐 내란죄로 뭐 뒤집어 씌우고 탄핵시키고 이런 걸 했어. 야 이 새끼들 다 잡아들여 대포권 원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러거나 어쨌거나 노동신문이 지금 한국에 풀리고 있습니다. 정동영이가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 했는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이재명이가 북한에 갔을 때 그때 뭐 애를 낳았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뭐 물론 가짜 뉴스겠지 가짜 뉴스를 갖다가 확 퍼뜨려 버리면 그 노동신문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진짜라고 이제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중, 친북, 종북, 종중 세력을 씨를 말리는 그런 정치 공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한국에서의 친북 인사 200만 명 정도를 잡아서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막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막 이분들 저분들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한마디씩 던져. 그러면 내가 물어봤지. 저 종북 종중 세력들 싸그리 잡으면은 그 감옥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 감옥 꽉 찼는데 그 어디다가 집어넣냐고 하니까는 북한에 노동교화소 한 200만 명 들어가는데 그 같이 있는 사람들 빼고 그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농담인가 진담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툭툭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니까 뭐 그런데 뭐 모지라면은 뭐 아우지 탄강도 있고 땅굴도 있으니까 땅굴에다 집어넣었다가 뭐 지진으로 땅굴 뭐 무너지면 뭐 다 죽는 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행복하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행복해요? 물어보니까 아니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동지 친지 김동 위수 김동 위대한 뭐 김정일 수령동지 하던 놈들이니까 아니 수령님 묻힌 북한에서 같이 묻혀가지고 뭐 그 죽으면은 뭐 행복한 거 아니냐고 친지김동 위수김동 했으니까는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었던 그 북한 땅에 같이 묻히면은 뭐 출세한 거지 안 그러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 진짠지 가짜인지 나 모르겠어 근데 살벌해.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정교조가 이제 전부 다 싸그리 다 체포되면요 정교조 선생들 뭐 대학 교수들이 싸그리 다 체포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학교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멈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기제가 9월 학기제로 이제 뭐 그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는 뭐 정동영이가 노동신문을 한국에다가 풀어버리는데 뭐 거기다가 뭐 정교조 누가 간첩이다 뭐 이런 걸 쫙 흘려버리면은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뭐 그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뭐 미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봐야 알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켜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도 동시에 청소할 것 같아요. 북한 청소하면서.
자, 유럽이 중국 손절했습니다. 중국의 3억 명이 굶어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 개입을 못합니다. 북한을 미국이 먹어도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힘이 없다. 자, 그리고 제2공화국에서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도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재선거 하자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 있죠. 걔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다. 그 이재명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지는 걸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유럽에서 그 한국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러면 지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네. 아니 제2공화국에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부정선거란 용어를 쓰면 안 됩니까? 커피를 마실 자유가 없습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이야기를 말 못합니까? 홍길동이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홍길동입니까? 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부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여야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을 선관위가 착실하게 수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이 뭐 출구조사 뭐 이런 거 그 가짜 뉴스 또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전자투표기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는 다 손으로 누가 몇 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관위가 그냥 수기로 손으로 집어넣고 발표해 버리면은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했다. 자, 그러니까 선관위가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요 한국에다가 1경 원의 돈을 주고 첨단 기술 주고 만주도 줍니다. 지금 그런 작업이 2040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바탕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를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자, 반중 매체인 2018년도부터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저 국민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제가 저 팬다 탈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뭐 슈퍼맨 복장도 입고 뭐 그렇게 쇼도 하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 뭐 한 8년 동안 반중 정서가 확 퍼져가지고 지금은 국민의 80% 이상이 반중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인으로서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8년 전만 하더라도 반중 운동하면은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들이 80%가 반중이 됐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뭐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자, 요즘에는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의 소식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서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6월 25일부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6.25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책을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들은 과거에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사진전을 했었던 그 사진들입니다. 자, 어떻게 구매하시냐면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이 460페이지입니다. 금액이 16만원이고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16만원을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교보문고에서 16만 2천원에 팔고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사실은 뭐 수수료 40%가 업체로 가니까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은 남는 돈이 사진전으로 많이 가겠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책은요.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넘도록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넘게를 사들였습니다. 흑백 사진은 전부 다 컬러화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한글과 영어 2개국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주시고 또 누군가한테 선물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과 합의서에 곧 서명을 한다고 밝히고는 자신의 SNS 계정에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곧 김정은과 한국을 동시에 손본다는 의미고요. 김정은 이를 마두로처럼 잡아가고 2인자를 시켜서 미국이 북한을 대리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현재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이 주한미군 발 묶으려고 북한에 도발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모산 대사가 대북한 원을 발동을 하고 이재명을 축출하고 윤석열을 복귀를 시켜가지고 동맹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북한을 미국이 대리 통치하면서 남한 내 간첩 명단 및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 준 것들, 뭐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서 무슨 짓 했는 것들, 뭐 충성맹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북한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뭐 애가 있다, 충성맹서 했다, 뭐 그런 가짜 뉴스를 갖다가 노동신문에다가 확 뿌려버리고 국영신문 방송에서 뭐 때려버리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하부 조직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미국은 대북한 원을 발동해서 저는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핵무기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준다, 어떻게 하메네이식으로 할래, 아니면 마두로식으로 할까, 뭐 그게 뭐 죽을래 살래, 뭐 그게 협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냥 아유 저희가 한국에 있는 종북 종중 세력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작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런 빅딜을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정치적 공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는 지금 부정선거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노동신문에다가 노동신문 정동영이가 한국 전역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끔 일반 신문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한의 4개 신문도 뭐 추가로 더 푼다고 했는데, 뭐 추가로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노동신문은 들어와.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다가 북한이 이재명이도 북한의 신문 간첩이다,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거를 우리 청와대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 북한이 뭐 그렇게 해버리면 한국에 있는 지사의 직원 새끼들은 싸그리 다 제거하고 본사의 직원들, 본사의 임원들, 본사의 사장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M&A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적대적 M&A 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국 내 종북 세력 100에서 200만 명을 체포해서 북한 노동교화소에 가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시면서 한 분, 두 분이 툭툭 저런 이야기를 던지는데, 이분도 던지고 저분도 던지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지. 자,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부정선거론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다, 반사회적 행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론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몰고 가는데요. 3.15 부정선거 이후 제2공화국은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도 있었는데 그거 왜 자꾸 음모론이라고 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다. 언론도 한통속이다. 그 A웹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A웹을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에 만들었고, 여야의 뭐 최경환이 김무성이, 박지원이, 이런 사람이 A웹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조선, 조중동, 경향, 한겨레 전부 다 A웹의 그 고문사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재명은 부정선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마두로 잡아가듯이 김정은이를 잡아가고 2인자를 앞세워 대리 통치하면서
그 노동신문에 민주당이 심은 간첩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이도 북한이 심은 간첩이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에 이재명이 아들이 없어도 이재명이가 북한 왔다 갔을 때 아들을 만들었다 이래가 비슷하게 생긴 애 아무나 붙잡고 와가지고 노동신문에다가 그렇게 그 뿌려버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두 개의 국가, 너 우리 통일 안 해, 같은 민족 아니야, 적이야. 그러면 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정치 공작 가짜 뉴스를 노동신문에다가 확 뿌려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을 한국에서 보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국정원이나 방첩사를 이 강화를 해야지 해체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방첩사 해체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건데 대응을 못 하지. 자, 뭐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청와대는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과 여당 야당이 부정선거 공범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60년 12월 31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었죠.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5조에 보시면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은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주도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하고 탄압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4.19 혁명 이후 구성된 제2공화국 국회는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소급 입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해당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날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폐지했어요. 뭐 이제 뭐 사문화 됐으니까 폐지한 것 같은데,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여당과 야당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고 갑니까?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그래 보셔야 된다.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선거하자, 당일 투표하자, 수개표하자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선거하자 말 못하죠. 뭔가 말 못하는 뭐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했죠. 그러면 이재명이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된다. 자,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던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요, 마두로 정권 핵심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변신한 후에 검찰총장, 국방장관 해임시키고 장관 17명을 축출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이를 마두로처럼 잡아가고 북한은 2인자에게 원격으로 북한 정리시키고 남한도 정리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이 대포권 1을 발령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한국에 널리 퍼지고 있는 노동신문에다가 뭐 민주당의 정치인 누가 뭐 북한이 심은 뭐 간첩이다, 뭐 장관 누구가 북한이 심은 간첩이다, 뭐 대통령 누가 북한에서 심은 간첩이다, 뭐 이런 거 뭐 흘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모든 걸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북한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가짜 뉴스를 공작을 자기들 살려고 가짜 뉴스를 한국에 퍼뜨려 가지고 전부 다 씨를 말리는 뭐 그런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옥류관 냉면을 먹을 수 있을까?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가 2025년 6월 8일 날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05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이듬해 본인은 SNS에 올렸다. 기사 중간에 있는 사진들은 그가 당시에 올린 나머지 사진들이다 해가지고요. 뭐 사진을 갖다가 아유 무슨 젊은 여성하고 사진을 찍었네. 뭐 이 모란봉 뭐 만경대 뭐 이 어디 뭐 박물관에 갔나요? 그러니까 뭐 이 사진이 이 여성이 뭐
이재명이가 북한 가서 뭐 잤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북한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어린 아이를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북한에 방북했을 때 낳은 아이라고 그런 가짜뉴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가짜뉴스로 노동신문과 북한 국영방송에 공개를 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통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나라라고 했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유 저들은 우리가 심은 간첩이야 뭐 이래 가지고 노동신문에다가 확 뿌려버릴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만일 그렇게 되면은 아직 한국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공개되고 이재명의 북한에서의 행적이 공개되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 세력이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탄핵시키고 파면하고 했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이 대포권 원을 발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서명한 의원들 그리고 판사들도 우리가 심은 김일성 장학생이다 노동신문에 그렇게 흘려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든 안 맞든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려고 그런 가짜 뉴스를 확 퍼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그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대포권 원이 발동될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한 200명 가량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요 국회 해산되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적 신뢰를 못 얻어서 소멸될 겁니다. 젊은 여성이 이재명과 같이 사진을 이렇게 또 찍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잠자리 파트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다 사진을 찍고 하니까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 그냥 자 그리고 서울시정일보를 보니까는 나는 2005년 한 번만 간 줄 알았는데 서울시정일보에 보니까요 2024년 1월 13일자 기사인데 이재명 마지막 본색 드러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문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에서 답을 찾겠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이가 북한 갔다 온 지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전혀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는 2006년 2월 3월 4월 평양을 방북했다 이래 써놨네. 그러면 2006년이 노무현 정권인데 2월 달에도 가고 3월 달에도 가고 4월 달에도 평양을 방문했나 보네. 아니 뭐 그래 자주 갑니까? 북한에 누구 색시가 있나? 우렁이 색시가 있나? 왜 북한은 왜 이리 자주 가? 북한은 몇 번 갔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언론에 2월 3월 4월 날 갔다고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청 일보에 그러고 2025년에도 북한 갔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이재명이 만경대도 방문을 했어요. 이 김일성 출생지입니다. 만경대가요. 혁명의 성지이며 남한 방문단이 반드시 들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충성맹세 하게끔 그래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진을 다 찍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맹세를 하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공작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만경대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충성맹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했어. 이거는 평양 대동강인가 봐요. 자 통일부가요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신문 4종도 일반 자료화 검토 한국에서 북한신문 5개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를 했죠. 지금 방첩사를 없애는 거는요, 이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 높아집니다. 암살 위기, 암살 가능성이. 왜냐면 군대가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군대를 감시하는 게 그게 방첩사인데 방첩사를 해체하면은 그럼 군대가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해?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그리고 북한에서 저 노동신문 가짜 저런 언론 노동신문에서 이재명이가 우리가 신문 간첩이다 이런 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방첩사가 사전에 그런 거를 정보로 입수해 가지고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세우는 기간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골로 가는 거지. 자 현재 통일부는요 북한은 이재명을 협박하기 위해서
노동신문에 지금 한국의 노동신문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이재명 아들 기사를 내려 보낼 수도 있다 하면서 돈 갖고 와 하고 뭐 협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하는 겁니다. 북한에 이재명이가 아들이 없어도 북한에서 노동신문에다가 이재명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 하고 뭐 그런 기사를 실어버리면요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될 수도 있죠. 주한미군이 유엔 사령관이 대북권 원을 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하면 협상용 선물로 이재명의 북한 방문 시 행적과 북한에 뭐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가짜뉴스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노동신문과 북한신문 4종에 실어서 국내에 배포하면 이재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재명이가 죽더니 말든지 한국에 내려가 있는 간첩 새끼들이 뒤진든 말든 상관없다. 간첩죄로 잡혀가든지 무슨 상관이요. 적대 국가라고 했고 두 개의 나라라 했고 주적이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북한은 통일을 포기했고요.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적대 국가의 대통령을 제거하면 좋은 일이죠. 자, 멍청한 앙규백은 방첩사를 해체함에 따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을 못하고 이재명 암살 위협이 높아집니다. 방첩사가 간첩만 잡는 게 아니라 대통령 암살 시도도 미리 예방하는데 이걸 없애버렸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국정원, 뭐 기무사, 경찰, 뭐 이런 데서는요. 북한에서 내려올 그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준비를 꼭 하세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짜 뉴스라고 내가 이야기 다 해줬어.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로요 6.25 관련 20분짜리 영상 30편을 제작하고 있고 지금 1편, 2편이 올라갔습니다. 6.25 때 한국을 구한 세 가지 기적,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군 제14연대 반란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교회에서 교육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2편 올려놨고요. 앞으로 한 뭐 30편, 한 3, 40편 제작하는데 이것도 몇 천만 원이 깨집니다. 이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걸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방송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 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PPT로 하면요. 이거 만드는데 12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정보가 별로 없으면은 뭐 꼬박 하루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다른 논문도 봐야 되고 뭐 다른 유튜브도 계속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듣는 게 일입니다. 2배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요. 그리고 뭐 현장에도 나가보고 사람도 만나고 정보 수집하고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지금 목소리가 맛이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 8년 동안 반중 운동을 했는데 그 8년 전에 반중 운동할 때는 뭐 반중 운동하면 미친놈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막 그랬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책하면 막 망한다고 내가 계속 그래 이야기하니까 막 저를 죽이려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뭐 박사모니 무슨 뭐 윤어겐이 뭐 또 잠실에 저기 청년들 사이에도 그 사이사이에도 중국 간첩, 북한 간첩들이 우리 편인 것처럼 하면서 다 그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뭐 계속 노력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반중 정서가 80% 이상이 돌아섰습니다. 반중으로 돌아섰죠. 저는 언론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저기 뭐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는 뭐 할 일 다 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자, 뭐 하여튼 매일 방송하면 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좀 이틀 쉰다 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군 드론 부대를 중국 내 기지에서 훈련시킨 사실이 보도되면서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등 불매 운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EU 중국 과잉 생산 대응 조치 시 반격하겠다 뭐. 그리고 미국은 EU에 압력을 넣어서 중국산 통신 장비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고 이 시장을 한국 기업이 잠식을 했습니다. 잠식을 하게 될 겁니다. EU는 한국, 일본 등이
한국차, 일본차 등이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좀 높여서 퇴출시키고 있고요.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면은 중국 내에서 배터리, 반도체, 전자 등 중국 산업이 연쇄적으로 줄도산합니다. 그러면 은행 줄부도 나고요. 미국은 대만한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중국의 어떤 종류든지 간에 반도체 팔지 마라. 뭐 그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해가 돈 버는 게 이중폴로에 하면 되냐 하고 욕을 오지게 처먹었어요. 대만이. 중국으로 대만에서 중국으로 저급, 중급, 고급 반도체가 모두 수출을 안 한대요. 그러면 중국의 산업이 붕괴됩니다. 이제 은행 줄도산 하고요. 그래 되는 거고 중국 고용 붕괴 시작됐다. 3억 노동자가 벼랑 끝에 섰다. 벼랑 끝에 섰다는 이야기가 직업이 없다는 거고 돈을 못 번다는 거고 그거 올 연말 되면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저가에 수입되던 원유가 수입 차단되어 가지고 지금 에너지난을 중국이 겪고 있고요. 중국 내부의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안 되고 물건을 만들어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비싼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올 연말까지 3억 명 가량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 되면은 뭐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을 때려 죽이자 진짜 공산주의 혁명이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베네수엘라처럼 대리 통치를 해도 북한에 밀고 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70년 이상 북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정리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린다.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북한의 이인자가 남한의 판검사, 경찰, 공무원, 시민단체, 종교인, 학자 중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간첩들이 있다고 한국에 배포되는 노동신문 네 종류 노동신문과 네 종류의 북한 신문에다가 또 북한 중앙방송에다가 동시에 때려버리면요 유엔사가 대북권 원을 발령하고 다 잡아들이면 되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고 한국 내 정당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막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미일 3국 의회 대화 채널 설립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요 한미일 대화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한국과 그 일본에다가 이런 거 만드세요 하고 이제 제안을 하겠죠. 근데 뭐 말이 좋아 제안이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다.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을 하면요 133조 원이 됩니다. 미국 대신 한국이 KDX 뭐 100척 건조하라 뭐 이런 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잠수함 100척 만들어 가지고 중국 앞에다가 좀 갖다 놓으세요. 뭐 이런 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해군 함정 건조가 안 돼요. 수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그 한국이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좀 중국 견제해 달라. 뭐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국에다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뭐 국방비가 매년 뭐 한 130조씩 나오면요. 뭐 KDX 한국형 이지스 구추함 100척을 찍어 본들 뭐 한 2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뭐 연간 뭐 한 10척씩 찍어가지고 10년이면 100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앞바다에 깔아버리는 게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방비에 130조를 투자하면은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자, 윤 대통령 내가 선관위에 군대 투입 지시했다.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전국에서도 발견됐다. 쌍둥이 득표가 869건이고 새 쌍둥이는 15건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손으로 그 선거 결과를 써놓다가 실수로 뭐 후보 표가 바뀌고 뭐 지금 이런 거 계속 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은 부정선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게 구조적인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김정은을 잡아가고 북한 2인자를 앞세워가지고 남한 내 간첩 명단을 노동신문에 공지하면요. 전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때려 죽이자, 뭐 국민의힘도 때려 죽이자, 뭐 그래 나오게 될 거고 언론사 기자들로 때려 죽이자 그래 뭐 나오게 될 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도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유엔사가 대북권 원을 발령해도 국민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반감을 가지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좋아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평양 무인기에 윤석열 1심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죠. 계엄을 위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잡혀가고 북한 2인자가 한국 내 북한이 심은 간첩 판사, 검사, 경찰 등의 명단을 한국 내 유통되는 노동신문 등에 공개하면요 국민들이 들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헌재 탄핵도 무효가 되는 거. 헌재 재판관들 안에는 북한 간첩 없겠어요? 김일성 장학생 없겠냐고. 북한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 모든 거는. 뭐 경찰이 모스한 대사 출국 금지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SNS에 X 플랫폼 X 계정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일 내가 미국인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너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고, 피터 헤그세스 전 정부 장관도 만약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미국인을 협박하면은 너가 이 지구에 어디에 있든 너를 추적해서 한 채의 망치름 없이 주저없이 너를 죽일 것이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쿠팡도 불매 운동하고 스타벅스 불매 운동하고 쿠팡 미국인 한국 대표 그 미국인인데 그것도 뭐 협박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모스한 대사도 지금 출국 정지시키고 막 그랬죠. 그러면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정은을 잡아가고 2인자를 앞세우고 2인자 보고 노동신문에다가 남한내 간첩 명단 풀어 뭐 그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정치 공작을 할 수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 개입해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한국이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싸우기 시작하면 미국이 합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오셨던 프랭크 박사님 했는데, 그 이야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타로 박사가 미국에서 들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무부의 직원들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의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세계로 교회에 파견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 김정은이 하고 한국을 조지로 이제 들어오는 그 타이밍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 아시죠? 21세기 노스트라다머스로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라고 그렇게 글도 쓰고 뭐 연설도 하고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독일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친중 친북 정권이 이재명 정권과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한다는 것은요,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을 모두 다 죽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자, 미국에서 2050년까지 원전 300개, 약 4천조 원치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한국 업체들이 다 가야겠죠. 저 4천조 한국이 빨아먹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낡은 전력망 교체에 8,700조 원을 투자한답니다. 초고압 변압기 싸그리 다 갈아야 되고 전선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도 한국 기업들이 가서 몇천조 빨아먹겠죠. 미국은 1경원 이상을요.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1경원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게 될 겁니다. 1달러에 1,518원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6조 5,875억 달러를 수출하는 게 가능하다. 1경을 수출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에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전 세계 원전 및 전력 시장을 싹쓸이 하겠죠. 다른 전 세계에서 한 1경 들어오고 뭐 이제 앞으로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 미국의 LG 넥슨은요, 미국의 전쟁 그 로봇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이게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LG 넥슨은 한국에서 장거리 수당 미사일 천궁2, 뭐 LSM-1 등 방공 미사일도 만들고 어뢰, 수중 소나, 군함 및 잠수함, 뭐 전투체계, 전투기용 소형 A사 레이더, 전자전기도 만들고 조기경보기도 만들고 수상 무인정 만들고 인공위성 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전쟁 로봇을 만드는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LG 넥슨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로봇 만드는 기술이 한국으로 지금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 피지컬 AI 최고 기업인 엔비디아가 LG 넥슨과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 이전 인공지능
기술 탑재 뭐 이런 거를 지금 논의를 한대요. 그럼 LIG에서 만드는 모든 무기들의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전투 괴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LIG 넥슨이 2천조 사업 수주받나 미국 팔린티어와 AI 국방 솔루션 공동 개발한다 뭐 이랬는데 팔린티어 기업도 미국의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 뭐 업체입니다. 미국이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는데 미국의 미사일 기업들이 미사일 그 제조 능력이 지금 떨어집니다. 생산 그 인프라가 다 깨져가지고 생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 방공 미사일 천궁 2, 3, 뭐 LSM 1, 2 뭐 이런 거 만드는 LIG 넥스원에다가 미국의 엔비디아, 팔렌티어 등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달라붙어가 기술 이전해주고요. 한국에서 미사일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고 같은 미사일은 한국 예산으로 한반도에서 설치하는 전략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 미국의 드론 업체, 미사일 업체, 인공위성 업체들이 줄줄이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LIG 넥스원이 대한항공과 함께 한국형 전자전기 제작 사업도 하고요. 한국형 조기 경보기 제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최첨단 센서 에이사 레이더에 세계 최고의 그 미국 인공지능 업체인 팔렌티어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은 그 LIG 넥스원이 만드는 전자전기와 조기 경보기 성능은 완전 전 세계 괴물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수백 킬로 밖에서 전자파로 튀겨가지고 레이더 먹통 만들어 버리겠죠. 미국이 한국한테 이런 국가적인 기밀 기술을 다 넘기고 있다. 이거 왜 이러냐면 미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을 격파하려고 보니까 함대를 끌고 오기도 힘들고 끌고 올 함정도 없고 뭐 함정 수리가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한국 방산 업체들을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깔때기를 꽂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 하고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LIG 넥스원이 2027년 자체 인공위성을 띄운다 그러고요. 또 천리안 위성 5호를 개발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기술이요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이 인공위성에 엔비디아 및 팔렌티어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면 한국의 인공위성 군사 위성들은 괴물이 됩니다. 괴물. LIG 넥스원이 미국 해군 함정용 단거리 방공미사일 램 블록2도 대신 생산하고 드론도 대신 생산합니다.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방산 업체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업체들하고 한 개씩 몇 개씩 이게 다 파트너를 지금 맺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이전하고 무기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고 기술료를 받아갑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망가져서 미국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을 때려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LIG 넥스원 여기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업체들하고 미국의 인공지능 업체들하고 자꾸 한 개씩 뭐 이렇게 MOU를 맺어. 미국의 무인기 업체들하고 MOU를 맺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런 그 무기 기술 첨단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렇게 한국의 무기에 다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때잡아 이거 가지고 이거 이제 한국 무기가 전 세계 수출되면요. 이건 미국 업체들은 기술료 받는 거지. 기술료 받고 그 한국 무기가 인공지능이 좋아지면은 뭐 기존의 하드웨어는 잘 만드니까 그러면 중국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자,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모든 헬기, 수송기, 전투기의 기체 정비 및 엔진 정비를 한국에 맡깁니다. 아마 대한항공이나 그 카이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아요. 연간 57조 원의 자금이 한국 항공계 업계에 투입되고 기체 및 엔진 설계도가 한국 업체에 다 넘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첨단 기술을 한국한테 싸그리 다 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LIG 넥스원 뭐 주식 사라고 띄우는 게 아니고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미국이 하나씩 딱 부여잡고는 전부 다 키우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그 LIG 넥스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내 친북 세력을 조만간 씨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미군의 헬기, 수송기, 전투기 설계도 및 엔진 설계도가 다 넘어오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돈 들어받고 마음껏 분해해보고 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골든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한다고 하는데 203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자체적으로 이 미사일 방어망을 만듭니다. 골든돔이라고 하진 않지만 천궁2, 천궁3, 엘셈1, 엘셈2, 뭐 엘셈3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미사일을 한 2,000발 이상을 한국의 주변의 해상과 육지에다 깔아버린다.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해안에 대규모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 등을 건설해야 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전라도가 민주당 텃밭이고 중국과 북한하고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를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남한내 종북 종중 세력 한 200만 명 정도 체포하면은 그 민노총 민주당 당원들 싸그리 다 체포하면은 그래가지고 북한에다 집어넣으면은 노동교수 집어넣으면 그럼 전라도가 텅텅 빌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무섭습니다. 우리 전라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전라도 나중에 그 초토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이 빨리 이재명이 때려잡자고 저기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들어일고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많은 땅이 생기겠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모두 철거하고요. 뭐 그런 작업들이 착착착착 진행될 겁니다. 중국은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중국 연안에 배치해서 중국의 항모전단이 중국 근처로 못 오게 하는 반접근 거부 전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한 2,000발 이상 그 배치되고요. 서해안에 대규모 공군기지가 들어서면은 한국이 중국 앞에 불침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게 되므로 굳이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끌고 아시아로 올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미사일을 다 막아버리면은 서해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쑥쑥 들어와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 남북한이 불침 항공모함이 되면요. 남한에서 출격해가지고 중국 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2030년 중반까지 배수량 8,000톤급 핵잠수함을 최소 3척 이상 건조해서 제주도, 대만, 필리핀 북부 해역에 배치하면요. 중국 해군 함정 400척은 태평양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국이 중국 해군을 최선봉에서 다 막아버리면 미 해군은 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한국 내 친북 세력을 싸그리 다 죽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가진다는 데는 한국 내 친북 세력을 다 죽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 포스코가 한송과 손잡고 미국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에 투자를 하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연료 공급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이 핵연료 공급망도 지금 깨진 것 같아요. 지금 한국한테 우라늄 농축 설비 건설 및 운영 기술, 핵연료 재처리 등 모든 기술을 지금 다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미국이 막을 길이 없는데 근데 뭐 굳이 한국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굳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무 5, 현무 6, 7 뭐 이런 거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굳이 핵무기가 없어도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 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 친북 세력을 모두 다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반미 친중으로 돌아서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 친북 세력을 싸그리 다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 만들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뭐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 말릴 수가 없는데 뭐 중국이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서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중국을 파산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미국 항공기 엔진 기술을 모두 이전하고요. 연간 57조를 한국 업체들한테 주고 그리고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 구매하고 8,700조 원치 한국산 뭐 초과 변압기 전선 이런 거 구매하고 또 1,600조 원치 미국 함정 건조하는데 한국 기업들 조선업체들 참가시키고 연간 20조 원치 미국 함정 수리하는데 한국 기업들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수천조 원을 이제 그 1경 이상의 돈을 한국 업체들한테 밀어주고 기술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무기 시장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를 다 까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료 받고 뭐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무기를 사간 나라는 한국 원전 사고 한국의 뭐 건설 들어가고 한국 공산품 이런 거 사면서 그 나라의 경제 표준, 문화 표준, 산업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서부에서 이 동해로 들어와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만주로 들어와서 몽골,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코카서스, 흑해, 지중해, 미국 동부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무역 루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 일명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시장경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 거대한 고구려 연방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주 동북 삼성을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고 한국 통일시키고 뭐 이런 작업이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몽골은 한국 한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몽골은 완전히 지금 한국화가 됐고 중앙아시아 탄자 들어가는 5개 국가는 몽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거대한 고구려 연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한국만 잡으면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만 잡고 전 세계를 한국이 커버하게끔 통제하게끔 뭐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란전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고요. 중국은 내전 돌입했고 북한은 뭐 무의미하고 이재명 코스피만 3,000m로 붕괴시키면 퇴출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특수군사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한국인은 소득이 세계 2위고 1인당 8만 1,000달러가 GDP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뭐 미국에서만 한 1경 수출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경 들어오고 그러면은 돈 뭐 앞으로 50년 동안 한 뭐 2경 뭐 이상 돈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GDP 8만 1,000불 안 되겠습니까? 종북 주사파 저놈들만 없애버리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뭐 그래 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북 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방송 보시고 기분 좋으신 분들은 그냥 고생했다고 만 원씩만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힘내가지고 또 더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힘이 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는 거는 1시간 뭐 간단하게 지나가지만은 저는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진이 다 빠집니다. 이거 하나 만들고 나면 실어증 걸려요. 실어증 걸려가지고 책상에 앉는 게 싫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PPT 만드는데 12시간 이상 걸리고요. 뭐 어떤 데는 꼬박 하루 이상 걸리고 뭐 정보가 없으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로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방송은 끝났고요. 자,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디크런 에너지 광고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요.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세요.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 재료 전문가인데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1, 2, 3월 달에 만성피로 아스팔트 생활 15년 하니까는 완전 몸이 너덜너덜 걸레가 된 겁니다. 기진맥진 과로 춥고 배고프고 뭐 감기 몸살 해가지고 작년에 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디크린 에너지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마시고 제가 살아났어요. 디크린 에너지가 뭐냐면요 26가지 천연물질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증류를 한 겁니다. 한약의 시꺼먼 색상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마시기 좋게 쓴맛도 빼버리고 딱 따면은 한약 향이 샥 나요. 근데 이거를 저는 뭐 무식하게 그냥 뭐 물컵에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한 컵 가득 따라가지고 이빨에 따라가지고 쭉 마셨는데 그래 마실 필요는 없고요. 뭐 그래 마시는데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도록 자, 출근해 하루 종일 자. 그리고 점심 먹고 마시면 오후 내도록 자요. 저녁 먹고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자.
계속 자는 거예요. 완전 깊은 잠자가. 나는 나 이러다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마셨거든. 뭐 효능기가 뭐고 뭔지 이거 뭐야 생소야 뭐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왜 계속 한 일주일 자고 나니까는 완전히 만성 피로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마실 필요는 없고요. 그 커피 잔에다가 원액을 절반 정도 넣고 따스한 물 절반 정도 넣고 해가지고 뭐 중탕을 약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팍 잠이 드는데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나 보면은 시간이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러고 이제 몸이 추운지도 모르겠고 배가 고픈지 몰라요. 이게 뭐 다 영양분이니까 그 우리 포도당 주사 닌겔 맞으면은 그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닌겔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신 분들, 우리 중장년 어르신들, 그 식사 못 하시는 분들, 그 중병을 이제 병투병 하시면서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이거 마시면 자꾸 소변이 마려워요. 화장실에 제가 잘 안 가는데 자꾸 화장실에 가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김용식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물어보니까는 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간다 하더라고.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 마시기 전에는 1kg도 제대로 못 걸었고요. 근데 뭐 책상에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이 만성 피로, 사람 완전 잡더라고.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마시고 나니까는 뭐 몇 킬로 이상 걸어도 뭐 문제 없고, 그러고 저기 열 몇 시간 뭐 책상에 앉아 있어도 힘든지 모르겠더라. 그렇습니다. 1.2리터, 1.8리터 선물용으로 한 병씩 또 팔고요.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팝니다.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가 77만 원인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은 대폭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고 이맑은 오향 5병을 넣어주시는데 요게 5병에 뭐 10만 원 넘어갑니다. 3만 원인가 뭐 몇만 원인가. 그런데 이맑은 오향은 뭐냐면 허브입니다. 허브인데 이거는 속이 꽉 막혔을 때 드시면 속이 뻥 뚫리는데 저거를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드시고 이틀에 한 병 정도 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것도 뭐 그냥 물처럼 한 병을 원샷 때렸더만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 굳이 그렇게까지는 드실 필요는 없다. 조금씩 타가지고 드시면 된다. 자,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MD저널에도 특집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영문 뭐 한글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가 MD저널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지필집 및 편집위원이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니까 여기다 헛소리 썼다가는 박살 나겠죠. 자,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한 병도 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자, 05-632-2358번입니다. 자, 이거 마시고 힘내시고요. 조금만 버티십시오. 거의 통일이 다 와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